예, 반갑습니다. 저는 온종합병원 인터벤션 센터 맡고 있는 최기복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투석혈관 기능 부전에 있어서 인터벤션 치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요. 아다 디볼드라는 사람입니다. 의사는 아니고요. 신장 투석을 하시는 분들은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는데, 엄마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가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1950년도에 이분의 애가 신장 증후군의 진단을 받게 됩니다. 이 당시에는 사망 선고입니다. 지금이야 신장 증후군 하면 뭐 충분히 치료를 해가지고 다 살아가지만은 이 당시에는 사망 선고입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께서 주위에 같은 질환을 앓고 있는 그 애들을 기록을 뒤져 가지고 그 사람들을 모아서 우리 애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갖고 모임을 만듭니다. 모임. 그 모임을 결성해 가지고 돈을 모으고 당시에 신장내과, 신장을 치료하고 계시는 의사 선생님들을 다 섭외를 해가지고 제발 신장 증후군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내 달라. 그래서 돈을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연구비도 주고 그래서 열심히 연구합니다. 그래갖고 한 2년 정도 해갖고 열심히 연구해서 신장 증후군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을 개발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2년 후에 애는 가정고생을 하다가 애는 사망했습니다. 하지만은 그때 개발된 약으로 그 이후 수많은 애들이 신장증후군을 앓고 있는 수많은 애들이 계속 살아갈 수 있게 됐죠. 그래서 그때 만든 자기들 그 재단을 좀 더 활성화해가지고 64년도에 국립신장재단을 만듭니다. 이게 이제 미국 내셔널 키드니 파운데이션입니다. 국립신장재단에서 더 개발을 하고 어떻게 치료할 건가 계속해서 연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95년도에 신장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치료는 어떻게 하라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줍니다. 이게 K도끼라고 하는 우리 투수하는 데서는 거의 바이블이죠. 요 치료 지침에 따라서 치료를 하면 환자들 여우도 좋고 치료성도 좋고 다 좋아진다. 그렇게 만들었고요. 가장 최근에 이제 나온 게 2018년도 개정판, 세 번째 개정판을 만들었습니다. 요런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신장 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 그래서 현재 2019년도 미국 말기 신부전 환자 유병률을 보시면 80년대부터 2017년도까지 통계인데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죠. 200명, 이거 인구 100만 명당 한 200명이었는데 거의 지금 뭐 한 10배 이상 증가됐습니다. 10배. 엄청나게 많은 수가 증가됩니다. 우리나라는 어떻느냐? 고령 인구가 많은 대만, 일본, 뭐 미국 이런 데 전부 다 환자가 되게 많죠. 우리나라는 6위입니다. 6위. 우리나라 통계는 2016년도 통계인데 한 6위 정도 그래서 한 1,800명, 숫자가 잘 보이시려면 1,800명 정도 됩니다. 인구 100만 명당 1,800명. 이 정도 많은 환자가 있고요. 이렇게 자꾸 늘어나는 이유는 인구가 고령화되고 당뇨병, 심혈관 질환, 이런 질환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환자는 늘어납니다. 앞으로 100세 시대 아닙니까? 더더욱 환자가 늘어납니다. 그럼 환자가 늘어날 만큼 우리가 기관이 받쳐줘야 되는데 이 8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우리나라 국내 투석기 현황입니다. 보시면 처음에는 얼마 없었죠. 점점 해보면 여기 기관, 우리 병원처럼 하는 치료를 할 수 있는 기관들이 얼마 안 늘어납니다. 환자는 뭐 급수적으로 늘어나고 그 다음에 투석 기계는 있죠. 그래서 평균을 내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 환자가 늘어나는 거에 비해서 기관이나 투석기나 이게 못 받쳐주죠. 환자들이 그래서 갈 데가 없어갖고 자꾸 헤매다니고 좀 해달라, 여기 해달라, 저기 해달라. 지금 계속해서 환자는 늘어납니다. 이렇게, 우리가 심부전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게, 심부전 환자들은 궁극적으로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장이식을 해줘야 됩니다. 신장이식, 옛날처럼 뭐, 아무 때나 받아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거 구하는 데까지 다 시간이 엄청나게 소모되는데, 그 사이에는 어쨌든 이 투석을 해서 생명을 유지해야 됩니다. 일주일에 3번씩 투석 받아가면서, 생명 유지하는데, 팔에 이렇게 줄을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는 목에다가 이렇게 관을 넣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계속해서 생명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투석 시작지에 혈관 접근 경로가 어떠느냐. 죄송합니다. 여기는 지금 제 이거하고 버전이 달라서 그런 것 같은데, 이게 글씨가 이게 좀 잘렸네. 어쨌든, 시작 당시에 투석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자가정맥을 쓰는 경우는 뭐 20% 이런 정도 내외, 대부분은 카테터를 씁니다. 카테터. 그만큼 준비를 안 한 상태에서 투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인조혈관. 이런 상태고, 그러면 언제 투석을 해야 되느냐. 이 도끼 가이드라인에 의하면은 지속적인 신기능 저하와 사고체 여과율이 이렇게 이 정도 수치되면 투석을 준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언제냐? 여기. 이 콤파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스테이지 나누는데 이렇게 5단계 나눕니다. 5단계 중에서 이제 3단계 정도 이하로 넘어가면 투석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제일 처음에 투석을 그래서 적관 경로를 만드는데 어떤 거를 만들 것이냐, 어느 경로가 좋은가, 이렇게 자가정맥을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인조혈관을 쓰는 경우, 목에 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어느 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성격 좋은 거는 요 자가정맥입니다. 물론 환자의 여명이라든지 경제 상황이라든지 그때 따라서 평균 개통률, 합병증, 비용, 삶의 계획 등 이런 거 다 고려해가지고 담당 의사 선생님이 다 결정을 하겠지만은 최우선적으로는 제일 좋은 게 자가정맥. 평균적으로 2.9년 씁니다. 그 외에 이제 인조혈관은 1.8년. 이렇게 관 넣는 거는 일시적으로 잠시 넣었다가 어쩔 수 없는 경우 잠시 넣었다가 이제 빼는 경우죠. 그래서 여기 사람 몸에 이렇게 피가 동맥에서 정맥으로 막 이렇게 많이 흐르는데, 그래서 어디에 해야 되느냐면 우선적으로 비우세팔. 이 투석 혈관은 자기 생명줄이니까 계속 움직이면 안 되죠. 그러니 자기가 맨날 쓰는 팔은 그쪽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능하면 안 쓰는 팔로 해갖고 계속 보존을 해야 되니까 비우세팔, 그 다음에 원위부 쪽으로. 왜? 안쪽에 서버리면, 망치면 더 안으로 가야 되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제일 끝에, 이거 망치고 나면, 그 다음 계속 안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원위부, 그 다음에 자가혈관. 자기혈관이 제일 좋습니다. 이게 안 되면 나중에 뭐 인조혈관을 쓴다든지, 뭐 관을 다른 데 넣는다든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우리가 투석 환자들 보시면 알겠지만은 왼쪽 팔 여기 손목 근처에 동정맥류를 만듭니다. 자기 혈관으로. 최우선적이고. 그럼 수술을 만약에 하게 되면 하고 나서 이제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는지 그걸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환자분들이. 그래서 자가정맥을 쓴 경우는 제일 좋은 혈관인데 보통 이게 성숙될 때까지 기간이 제일 깁니다. 여기는 4-6주라고 해놨는데 보통은 한 달에서 4달 정도 충분히 기다립니다. 이 정도의 여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투석 환자들의 혈관을 언제 만들 거냐는 사실 6개월 전부터 담당 의사 선생님이 6개월 전부터 이제는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만들 혈관 외과 선생님 찾아보고 이제 미리 만들고 그 준비 기간을 충분히 가져야 되는 거죠. 주 정도
이거는 최소한입니다. 최소한. 그 다음 인조혈관은 좀 더 빠릅니다. 성숙 기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한 3주에서 6주 정도 되면 사용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만든 사람들은, 이 투석 혈관을 만든 사람들은 동정면류가 성숙될 때까지 운동으로 해가지고 키우는데요. 주로 많이 하는 거는 고무공으로 이렇게 쥐었다가 뭐 폈다 하는 스퀴징, 이런 운동을 해서 팔을 자꾸 키웁니다. 혈관을. 그럼 언제 사용할 거냐는 우리 뭐 영상의학과 쌤한테 이제 의뢰해가지고 뭐 초음파라든지 이런 걸 해서 유괴 법칙이라고 혈류 속도가 분당 600cc, 혈관 직경이 6mm, 혈관 깊이가 6mm 이내, 이 정도 되면 이제 사용해도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투석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뭐 열심히 이제 일주일에 3번씩 쓰게 됩니다. 쓰게 되다가 보면, 끝없이 쓰다 보면, 결국 이 투석 혈관이 문제가 생기죠. 문제가 생기면 어떤 문제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어떻게 아느냐. 매일같이 투석하러 오실 때, 그리고 환자분이 집에서 이렇게 자기가 뭐, 의학적 검사로 보고, 촉진하고, 청진도 해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이상한지 아닌지 알 수가 있고요. 그 외에 이제 투석실에서는 뭐 혈류, 뭐 압력, 요로 재순환율, 이런 거 측정해서 혈류 기능이 이상이 있는지 알 수 있고, 혹시라도 이상이 있으면 영상외과 의뢰해가지고, 검사를 해서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거죠. 이렇게 기능 이상에 있는 경우 제일 많은 원인은 결국 오래 사용하다 보니까 협착입니다. 협착. 뭐든지 우리가 하수도 관도 그렇고 오래 사용하다 보면 뭐 자꾸 찌꺼기도 생기고 이러면 관이 막히죠. 그런 경우 이제 협착 때문에 제일 많고, 그 외에 혈전이라든지 감염, 뭐 동맥류, 가성 동맥류, 뭐 혈역학적 이상, 이런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기능 이상이 옵니다. 의학적 검사를 가면 어떻게 할 거냐? 우리 투석 환자들 손만 이렇게 만져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정상적일 때는 이 동맥인데, 동맥에서 이렇게 쭉 피가 흘러와갖고 인위적으로 정맥으로 가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동맥은 아시다시피 팔딱팔딱 뜁니다. 응? 근데 정맥은 안 뛰죠. 그냥 만지면 그냥 짜부러듭니다, 이게. 근데 이게 동정맥류를 만들어 놨으니까 여기는 동맥이 이쪽으로 흘러가니까 아주 센 강물이 흘러가듯이 콸콸콸콸콸 흘러가는 그런 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우리 스릴이라 하는데 스릴 느껴집니다. 이게 정상적인 거고, 근데 무슨 이상이 생겼다. 여기 협착이 있다. 그럼 협착 부위 근위부 쪽으로는 전부 다 동맥이 형성되는 거죠. 동맥처럼 팔딱팔딱 뛰는 거죠. 투석하는데 만졌는데 뭐가 팔딱팔딱 뛴다. 그러면 막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의 막힌 게 아니고 협착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뒤로는 스릴이고 요쪽에는 벽박이 느껴지고,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군데가 있다 이러면 여기도 협착이 있고 여기도 협착이 있다 이러면 여기 펄스, 여기 또 벽박이 뛰고, 그 다음에 스릴이 있다가 또 맥박이 뛰고, 그다음에 여러 군데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만지면 알 수 있고, 잘 안 만져진다 이러면 청진기 해보면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제일 잘 막히는 데는 어디냐? 기능이 제일 이상한 데는 이렇게 자가혈관성 경우는 이 동정맥 문합부의 바로 앞에 이 부분 제일 잘 막힙니다. 제일 잘 협착이 제일 많이 옵니다. 왜? 동맥의 그 빠른 압력이 센 게 정맥으로 들어오면서 이 와류를 형성하기도 하고 아주 압력이 세죠. 이 정맥은 원래는 아주 천천히 흘러가는 혈관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너무 센 동맥의 피가 올라오니까 벽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벽이 견디지를 못하니까 자꾸 자극을 주니까 할 수 없이 여기 또 협착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인조혈관 같은 경우는 여기 동맥에서 정맥으로 연결시키는 정맥 문합부, 여기 제일 많이 옵니다. 일단 이상이 있으면 여기입니다. 그래서 기능 이상을 저렇게 만약에 의심이 됐으면 저희 영상의학과에 의뢰하시면 저희들이 이렇게 사진 찍대했죠. 이 바늘 이렇게 넣어서 사진 찍어보면 거의 여기 요 문합부인데요.
문학 부위 여기 있는데 여기가 거의 대부분이 좁아집니다. 그럼 여기를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더 심장 쪽으로 가는 데가 이상 있나를 쭉 다 검사합니다. 이상 없죠. 이 환자는 여기만 딱 이상 있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이걸 치료해야 될 거냐 말 거냐. 치료 적응증은 협착이 한 50% 이상, 과거에 뭐 혈전이 있었던 경우, 투석 정맥압이 상승하는 경우, 어쨌든 증상이 있는 경우 협착이 50% 있고 이러면은 치료 적응증이 됩니다. 50% 이상 좁아 보이죠. 그래서 이거를 치료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치료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풍선 확장술, 스텐트 삽입술, 수술적 치료. 제일 많이 하는 거는 풍선 확장술입니다. 대부분 뭐 거의 90%, 99% 이상은 다 풍선 확장술을 합니다. 여기 풍선 이런 거. 풍선 확장술 방법은 이런 거를 아까 그 좁은 부위에 넣어 가지고 뭐 고기압 풍선으로 압력을 줘서 넓히고, 그 다음에 풍선 크기가 이렇게 쭉 있는데 이거는 기술적인 문제니까 여기서는 굳이 아실 필요는 없고, 이거 넓힐 때 환자분들이 굉장한 통증을 느낍니다. 젊으신 분들은 거의 비명을 지르고요. 좀 나이 많으신 분들은 뭐 그런 대로 뭐 통증이 둔감하니까 그래도 괜찮다 이렇게 하시는데 엄청 아픕니다 이게. 그래서 진통제를 많이 쓰고요. 안 그러면 수면제로 주기도 하고. 그래서 수술 시간은 간단합니다. 30분에서 1시간 내로 끝납니다. 이 환자를 보면 54세 남자고 수술 후 4개월 지나서 4개월 만에 이렇게 좁아져 왔죠. 아까 전에 그 환자입니다. 이렇게 풍선 넣어가지고 넓히는데 여기 잘 안 늘어나는 부위 여기 보이시죠? 잘 안 보이시면 여기 불을 좀 꺼셔도 되고요. 그래서 풍선 넓히니까 압력을 주니까 늘어났죠. 하고 나서 좁은 부위가 늘어났죠. 이렇게 해가지고 환자분은 계속 서시는 거죠. 그래서 그럼 결과 성적은 어떠느냐? 환자분들은 상당히 많은 기대를 갖고 옵니다. 한번 치료하게 되면 이제는 안전하게 설 수 있겠지 그러고 오는데, 사실상 일주일에 3번씩 계속 투석을 받게 되고 하다 보니까 또 협착이 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6개월 개통률 보면 27%에서 뭐 거의 뭐 60%, 그러니까 30%에서 70% 왔다 갔다 합니다. 평균적으로 한 50% 생각하시면 6개월 있으면 2명 중에 1명은 또 재발하고 오십니다. 그럼 또 치료를 하고요. 이 도키 가이드라인에 의하면은 저희들은 1년에 3번 권장을 이하로 줄이라. 그게 권장입니다. 1년에 뭐 5번, 6번 한다. 이런 거는 이제 더 이상 이 풍선 확장술을 계속하면 안 되고요.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고, 평균적으로 권장하는 거는 1년에 3회 수준이면 적당하다. 그 수준을 유지하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에 반이 막히니까 뭐 막히가 오시더라도 또 한 번 더 하면 1년에 2번 정도. 그게 딱 좋다는 거죠. 근데 풍선 확장술을 하게 되면은 뭐 100% 안전하냐? 그런 건 아닙니다. 또 무슨 합병증도 생길 수 있고요. 정맥 파열, 동맥내로 혈전증 이동, 뭐 가성동맥류 간염, 이런 합병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2 내지 6%. 이 환자를 보시면 이게 좁은 부위를 풍선 확장했는데 이렇게 보면 거의 뭐 불꽃처럼 막 퍼진 거 있죠. 혈관 터진 겁니다. 이거 혈관 터지면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우리 정맥에 혈액 채취하고 나서 이렇게 꼭 누르듯이 그냥 누르시면 돼요. 누르면 다 지혈되고 여기 조금 남아있죠. 조금 새고 있는데 이런 것도 계속 누르면 다 사라집니다. 결국에는. 예. 그래서 이런 게 잘 안 아물게 되면 가성 동맥류가 생기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렇게 터진 경우도 뭐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풍선 확장술을 해도 안 되는 경우 할 수 없이 이제 스텐트 삽입하게 됩니다. 풍선 확장술 실패한 경우, 그 다음에 너무 빨리 재발하는 경우, 뭐 했는데 한 달 만에 또 와서 또 해달란다. 이러면 풍선 확장술을 계속 할 수 없죠. 그러면 뭐 1년 내에 하면 뭐 1년에 12번도 해야 되니까 굳이 계속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또 아까 혈관 파열이 돼 갖고 눌러도 제일이 안 되는 경우 할 수 없이 이런 데는 스텐트를 넣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예전에 68세 남자 수술한 9개월에 이렇게 좁아졌습니다. 좁아진 거를 이렇게 풍선 넓혀갖고 깨끗하게 좋아졌는데 이 환자분은 1개월 후에 또 왔었어요. 또 오셔가지고 또 똑같이 일이 재발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다 스텐트를 넣어준 거죠. 이번에는 스텐트 넣었습니다. 스텐트 넣어갖고 이래갖고 지금까지 별 탈 없이 잘 쓰시는데, 예. 스텐트가 그러면 더 좋으니까 그러면 뭐 처음부터 스텐트 넣자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은 사실 스텐트를 넣는다고 해서 그렇게 성적은 많이 좋지는 않습니다. 이 환자는 다행인 거고요. 스텐트 성적도 보면 6개월 개통률 보면 아까처럼 풍선 확장수가 별 다르지는 않습니다. 6개월. 그래서 도끼 가이드라인에는 스텐트를 넣으나 풍선을 하나 성적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기능 혈전증이 생긴 경우, 안에 혈전이 가득 찬 경우는 인조혈관을 했을 경우가 더 많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90% 가까이는 협착 때문에 발생하고 치료 방법은 수술, 인터벤션 치료가 있는데 저희 인터벤션 센터에서는 주로 혈전 흡입술을 많이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주로 혈전 흡입술을 하고요. 이 환자를 보면 77세 남자인데 인조혈관으로 팔꿈치 위쪽에 인조혈관을 이렇게 연결시켰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생기신데 여기 좁은 부위가 보이는데 여기 문합 부위죠. 여기 좁은 부위를 이렇게 다 풍선을 넓히고 안에 있는 혈전도 다 제거하고 그 다음에 동맥문합부로 가서 동맥문합부에 여기도 이렇게 혈전이 띄우고 있는데 이 부분도 다 긁어내고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혈전 다 제거하고 이게 인조혈관들을 다 개통시켜 주는 거죠. 이렇게 깨끗하게 해가지고 환자분 다시 투석할 수 있도록 그래 줍니다. 이 혈전 제거를 하게 되는데 성적을 보면 혈전이 있는 협착은 3개월 개통률이 40%, 혈전이 없는 경우 80% 가까이 갑니다. 혈전이 있고 없고 차이에 따라서 거의 2배 차이 나죠. 그래서 어쨌든 환자분이 좁아지면 빨리 병원에 오셔가지고 빨리 치료받는 게 제일 좋습니다. 혈전이 한번 생겨버리면 치료하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개통도 해도 성적도 안 좋고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기능이 이상이 있으면 빨리 치료하는데 보내가지고 빨리 치료받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투석하고 나서, 투석이라는데 그 수술하고 나서 혈관이 안 자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자르면 그러면 어떻게 하냐. 포기하고 또 다른 데 만들 거냐.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안 자르는 경우도, 보면 원인이 협착, 혈전, 가지정맥 이런 것 때문에 잘 안 자라게 되는데 이렇게 안 자라는 경우도, 인터벤션 센터나 이런 데 보내갖고 키울 수가 있습니다. 남자 65세고 수술 후 5개월 동안 기다려도 혈관이 안 자랍니다. 검사해보면 좁아져 있죠. 이렇게 좁아져 가지고 안 자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쭉 풍선을 넣어서 이렇게 넓혀줍니다. 넓히면 이렇게 깨끗하게 잘 자라죠. 이렇게 갖고 다시 성소시키는 거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 풍선 확장술을 미성숙하는 경우, 풍선 확장술을 하면 결과는 6개월 경과 보면 좋죠. 아까 풍선 확장술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이렇게 개통률이 좋으니까 적극적으로 치료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투석 환자들은 최대한 환자의 자가정맥을, 무조건 자가정맥 쓰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혈전이 발생하기 전에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잘 안 자라는 경우, 미성숙 혈관도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서 끝까지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요 세 가지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예. 마지막으로, 제 카톡에 들어가서 제 이름 치시면 채널이 하나 보일 건데, 요 안에 이렇게 설명을 하나 해 놓은 거 있습니다. 요거 한번 참고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하셔도 되고. 환자 보면서 질문할 거 있으면. 예. 소장님,
잘 막히는 환자분들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환자분들이 가정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는 건가요? 아, 있죠. 오, 당연히 있죠. 투수를 하고 환자분들이 이제 집에 가시잖아요. 그럼 그거를 보통 지혈을 솜으로 이래가지고 종이 반창고를 붙여가지고 감아서 환자분들한테 이제 가시라. 그럼 이걸 언제 떼라고 합니까? 보통은 최소 3시간 후에 6시간 있다가 이제 이거 제거하시고, 그날은 뭐 샤워하지 마시고, 그 다음날, 닦지 않고 이래 잘하면 그 다음날부터 뭐 샤워하시고 뭐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환자분들 물어보면. 근데 어떤 환자들은 이게 자꾸 문제가 생기고, 어떤 환자들은 또 잘 유지하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관리할 거냐. 환자분들이 물어보시면 대답을 해줘야 되니까. 되도록이면 이 팔을 안 쓰죠. 안 쓰는데, 그래도 그럼 최대한 많이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우리 투서씨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되도록이면 따뜻하게 해주는 게 좋죠. 그러고, 마사지. 윤활유 같은 거. 부드러운 윤활유 같은 거 있는 거 발라가지고 마사지 해주고 따뜻한 수건 갖고 이제 덮어가지고 마사지 해주고 되도록이면 부드럽게 따뜻하게 유지해주고 그럼 마사지 할 때는 이렇게 밑으로 하지 마시고 혈류가 흘러가듯이 이렇게 부드럽게 마사지 해주시고 그러면 최대한 그 투수 혈관이 부드럽게 해서 오래 설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거 가르쳐 주시면 됩니다. 예. 촉촉하게 해주면 돼요. 그렇다고 뭐 이 바늘 꽂았는데 그 부분이 물이 들어가 가지고 촉촉하게 뭐 이래 돼서는 안 되죠. 그 부분은 항상 제일 처음에는 건조를 시켜야 되죠. 감염을 방지하기 이 혈관이 제일 중요하니까 감염도 아까 많이 생기거든요. 감염이 안 생기게 일단은 물이 안 들어가게끔 일단은 처음에는 건조를 시키고 그 다음에 다 건조된 상태에서 상처가 다 아무고 나면 이제 그런 식으로 윤활유라든지 따뜻한 수건에 덮어줘서 마사지 해가면서 그렇게 관리를 하시면 오래 쓸 수 있죠.